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은 그래도 좀 상승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팔자 행렬을 이어가면서 상단은 굉장히 막혀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관계, 이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오늘 국내 관련된 기업들, 수산물 기업들이 장중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여행이나 면세 관련된 기업들,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와 그리고 로봇 관련된 이슈가 엮이면서 오늘 로봇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엔젤 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을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로봇의 분야가 산업용과 그리고 휴머노이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엔젤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장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협력설이 커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국내 로봇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협력설이 불거진 걸까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AI 서울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서 액추에이터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다양한 로봇 기술을 연구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신 AI 그리고 업무 중심 AI를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개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업계에서는요, 이 AI 빅테크 기업이 엔비디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러한 발언들이 휴머노이드를 공동 개발하는 신호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로봇 제어라던가 모션 AI 분야에서 엔비디아 협력 가능성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이 옆쪽에 있는 이 사진은요, 삼성전자의 로봇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요, 최근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AI라던가 로봇 분야에 대한 극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젠슨 항이 한국에 와서 국내 AI 산업에 대한 이야기,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했고요. 어제는 또 마크 해밀턴 엔비디아 부사장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우리나라가 모두 다 강력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AI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함께 AI 제조국을 만들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왜 AI 강국인지에 대한 근거를 들기도 했는데요. 우선 슈퍼컴퓨터를 13대나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자와 AI 스타트업 생태계가 굉장히 공고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AI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라는 극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발언들을 취합을 했을 때 지금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기업과 로봇 AI 인프라에 대한 협력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고 그 파트너사로 삼성이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 대한 각축전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휴머노이드의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옆쪽에 있는 사진은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168 정도의 지금 키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설거지나 빨래 그리고 조명을 끄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2,890만 원가량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상용화가 되게 된다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죠. 지금 전 세계에서는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들이 도전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한국형 휴머노이드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이와 함께 투모 로보틱스와 파스토 같은 경우에는 AI 휴머노이드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독일에 있는 기업과 함께 이동형 양팔 로봇을 개발 중에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표적인 기업은요, 앱트로닉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의 상용화를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규모의 금액을 투자를 해서 유럽판 휴머노이드를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라고 하면은 휴머노이드나 로봇 쪽에선 독일이 있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로봇을 신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죠. 기업들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데요. 유니트리 같은
경우 저가형 휴머노이드인데 4족 로봇도 지금 대량 생산을 하고 있고 러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더 끌기 위해서 상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모은 자금을 통해서 또 다시 로봇을 만들어서 양산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또 중국의 휴머노이드 센터 같은 경우에도 오픈 소스 로봇을 이제 모델을 좀 발표를 해서 소프트웨어의 경쟁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과 닮아 있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나라 역시나 AI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한다라고 밝힌 기업이 있죠. 바로 현대차인데요. 5년간 우리나라에만 125조가량의 금액을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미래 신사업에 50조가량의 투자가 될 예정인데요. 대표적으로 로봇과 관련돼서 AI와 관련돼서 포인트를 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규모 자체가 대규모 데이터 저장소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로봇의 AI 학습과 추론을 만드는 핵심 인프라를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과 비교했을 때 AI 모델 자체를 고도화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로봇의 행동과 데이터를 학습하는 그런 전담 센터라고 보시면 좋을 듯한데요. 로봇의 두뇌라던가 행동 패턴을 실증하는 종합 실험실로서 현대차가 로봇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국내에서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대차가 지금 로봇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부 로봇이나 부품 스타트업의 제품 위탁 생산을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체 로봇 개발에 초점을 좀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로봇 부품 생태계로 점점 확산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차도 로봇을 향해서 지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이게 이제 또 결과로 나올 것을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국내에 좀 긍정적인 이슈를 함께 살펴보면요. 테슬라가 최근에 미국 생산 차량에서 중국 부품을 배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점점 더 강화가 되면서 이로 인해서 중국에 의존되어 있는 공급망에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미국 기업들에서 지금 속속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GM 역시나 중국산 부품에 대한 제외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차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 역시나 그냥 단순히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자율주행을 넘어서 로봇과 같은 그런 선도 기업으로의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를 넘어서 로봇까지 공급망 재편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미국 상무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중국 제품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로봇이랑 산업기계, 의료 제품까지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들이 얻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우리나라 미국 관계가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선 듯한 그러한 시그널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감속기, 모터, 제어와 같은 이 핵심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삼성과 현대차와 같이 국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로봇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로봇주들 그렇다면 어떤 걸 봐야 될까?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눴는데요. 대표적으로 완성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부품주들로 나눠볼 수 있을 듯합니다.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전신 로봇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두 다리 보행 기술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때 지금 엔젤 로보틱스의 기술력이 굉장히 독보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팔에 좀 강점이 있는 양팔 로봇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고요. 공장형 휴머노이드를 지금 마련을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대하고 있는 휴머노이드는 엔젤 로보틱스가 조금 더 강하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데 AI 기반의 지능형 로봇으로 지금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로메이커 같은 경우 조선과 중공업, 물류 자동화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로봇 기업을
투자할 건데 어디 쪽에 좀 미래 성장성이 있는가 판단을 하신 다음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품 관련돼서는 SPG, SBB테크 그리고 RS 오토에이션이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 모멘텀이 있을 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 종목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엔비디아 협력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모멘텀이 상승으로 쭉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건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까요?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 여전히 국내 증시는 경계감에 따른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전장 코스피와 코스닥 2%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낙폭을 축소해내면서 상승 전환에 대한 움직임도 포착이 되기는 했습니다. 낙폭 축소에 따라 오늘 보합권 움직임이 좀 연출이 되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 코스피와 코스닥 다시금 약세로 전환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 흐름입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차트로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코스피는 계속해서 출렁임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또 오전장에서는 3,900선을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축소해내면서 3,900선은 방어해내려는 움직임들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 코스피의 경우에는 3,93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계속 출렁임이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오늘 2.7% 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850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조금 축소해내면서 870선은 좀 지지해내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조 원 넘게 팔아내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반면에 기관 역시도 오늘 매수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5,900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개인과 함께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기관의 모습도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체크해 보시면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매도세 취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7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내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 많이 검색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산물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한일령 관련 테마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오염수에 대한 모니터링이지만 중국 정부가 이렇게 추가적인 제재에 나서면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증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면요. 수산물 관련 종목 가운데 동원수산의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해내면서 16%대 급등하고 있고요. CJ시푸드의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오늘 14%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조시푸드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 터치한 이후에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 크게 달린 모습인데요. 7%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사조 동아원, 강보합건, 사조 오양의 경우에는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로봇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휴머노이드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엔비디아 AI 데이를 통해서 한국의 많은 기업과 이 피지컬 AI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와 이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어제장 이 애프터마켓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로봇
로봇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증시가 조금 밀리면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린 모습들도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SPG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25%대 급등하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 8%대 강세, SBB테크도 7%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도 3%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로봇주들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갈지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일 오후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오늘도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진단해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부터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최근 일별 변동폭이 굉장히 큰 모습이죠. 오늘은 비교적 등락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약세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부터 AI 경계감이 다시금 또 커지면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일일이 줄줄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발 AI 경계감에 오늘 반도체주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경계감을 높인 발언이 또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알파벳의 CEO 순다르 피차이가 AI 투자가 특별한 순간에 와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비이성적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AI 열풍이나 AI 붐이 붕괴되게 된다면 면역이 있을 회사는 없다, 피해갈 수 있는 회사는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의 실적도 공개를 하루 앞두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경계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3분기 매출 약 57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고 4분기 매출 추정치는 약 64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치를 또 크게 상회해주지 않으면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주호증권에서는 4분기 매출 추정치 650억 달러를 웃돌지 않으면 주가가 오히려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면서 지나치게 높아진 눈높이를 우려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체크 포인트로는 AI 관련 코멘트가 있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매출 그 자체보다는 AI 자본 지출 관련한 우려를 어떻게 완화할지를 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도 함께 체크해 볼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현재 구간 분위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중에 낙폭을 조금 더 키우는 모습 1%대 동반 약세 감지가 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오늘 약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그래도 개별 종목별로도 잘 가는 종목들은 흐름이 괜찮은데 ISC가 최근에 계속 연일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오늘 5%대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NC소프트는 오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신작을 공개한 첫날인데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제 NC소프트의 부진을 좀 만회해줄 수 있는 신작으로 기대를 많이 걸었었는데 일단은 공개한 첫날부터 17년 만에 나온 건데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잡음이 좀 나왔고 이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NC소프트의 흥행 가능성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내 MMORPG 시장이 좀 부진했었는데 그래도 부진을 털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분석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국내 MMORPG 공급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저들의 대기 수요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 이뿐만 아니라 핵심 라인업이 리니지 M, 리니지 2M의 중국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도 앞으로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아이온2 이외의 새로운 신작 라인업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IP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인원 효율화를 통해서 인건비 감소하고 있는 것 등을 통해서 앞으로 실적 개선폭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C소프트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급락세 연출이 되고 있는데 게임주 전반적인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게임주 안에선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조이시티가 또 개별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M게임도 4%, 위투온도 4%대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NC소프트가 희비가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15% 가까운 급락세 이어가면서 약세권에 머물러 있고요. 위메이드 역시 3%대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게임주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SP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G 비롯해서 오늘 로봇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로봇주는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삼성과 엔비디아 협력 소식 속에서 활짝 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엔비디아 AI 서울이라는 행사에서 삼성 그리고 엔비디아가 모두 입을 모아서 앞으로 함께할 것이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액추에이터나 소프트웨어 등의 다양한 형태의 로봇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라면서 전신을 활용한 AI와 업무 중심의 AI를 빅테크와 함께 개발 중이라고 했는데 업계에서 이 빅테크가 엔비디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엔비디아가 또 즉시 삼성전자와 AI 휴머노이드 개발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줬습니다. 삼성과 디지털 트윈 휴머노이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제시해주면서 오늘 기대감을 또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SPG는 LG 사이언스파크와 함께 MOU 체결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로봇용 고효율 액추에이터 감속기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줬고 이 SPG의 감속기 기술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사업력을 확대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주들 흐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SPG가 오늘 대장주급이네요. 26%대 급등세로 시세 이끌어주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도 8%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로메카도 5% 가까운 상승세,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진정한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서 3%대 오름세로 40만 원 선 가까이 또 다가가려는 모습입니다. 에브리봇도 오늘 2% 이상 오르면서 18,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요 종목들 그리고 이슈 점검해 보셨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파트너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로봇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분위기 굉장히 양호하고 앞서도 브리핑해드렸다만 이제 삼성전자, 엔비디아 로봇 개발 협력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오늘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나 AI 쪽 관련된 뉴스가 미국 쪽에서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AI 버블론이라는 건데요. 그 AI 버블론의 가장 핵심에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젠스랑 CEO가 올 연초에 CES 2025에 나와서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죠. 그리고 1년여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2달 후면 다시 CES 2026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그때 이 피지컬 AI가 좀 더 구체화된 그리고 말 그대로 돈을 버는 기술로서 어떻게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공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손을 잡았다는 것은 즉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함께 동반해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 로봇 사업을 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엔비디아로부터 그 AI 그 가속기에 들어가는 GPU를 약 5만 장 정도를 공급받을 예정이고 그 5만 장의 AI 그 가속기를 이런 로봇 개발하는 데도 투입을 할 겁니다. 물론 반도체 개발하는 데도 사용이 되죠. 그렇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앞으로 수익을 내는 지금 현재 3분기까지는 적자를 내는 회사인데요. 앞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대장주, 즉 로봇 이 산업에서 대장주가 되고 있고 내년 1월 달 연초에 열리는 CES 2026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주가가 급락할 때 막판에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속에서 손을 잡았다, 동맹을 할 것이다, 또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장 막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를 급등시켰고 그다음에 장 종료 후에 그다음에 넥스트 트레이드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면서도 오늘 장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50만 원대 가격에서 여기까지 흘러내린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조정은 받은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고 해도 하락을 하면 저가 매수가 대기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는 쪽보다는 앞으로 이 회사가 삼성전자와 함께 손을 잡고 만들어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들어갈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 새로운 시장
이 시장에서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국은 로봇주를 전반적으로 견인해서 이 로봇 종목 테마주를 이끌어가는 대장주가 될 것입니다. 네, 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협력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아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휴머노이드에 탑재될 AI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도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중국과 일본이 외교 분쟁이 심화되면서 K-뷰티주들이 또 주목을 받아가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알령이라는 게 지난 2017년 우리가 미국의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견제하고 미국을 견제하면서 이 중국 한알령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게 공식적인 문서로 나온 건 아니지만 중국인들이 알아서 눈치를 보면서 한국 제품을 기피하고 또 일단 애국 소비라는 게 일어나면서 한국 제품을 시장에서 좀 밀어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국 내 중산층 이상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보따리상을 통해서 아름아름으로 한국 제품을 소비해 왔죠. 그런데 이번에 이 에이펙 2025에서 이 미중 간에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마찰이 아주 심하게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그런 성명을 내놨고 이에 따라서 중국인들이 알아서 일본 편 항공기를 취소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아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으로 쏠려있던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 관광 대체지로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번에 무비자로 중국인들의 그 입국을 허용해 주면서 또 대규모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올해 연말까지 가보면 아마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2천만 명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찾아서 우리나라 내에서 이 한국의 그 K-뷰티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K-뷰티를 경험해본 사람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K-뷰티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또 소비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면서 이 화장품주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2억 달러만큼 수출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55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화장품을 만들고 기획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 좀 의미 있는 회사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OEM과 ODM을 해주는 겁니다. 어느 화장품 회사가 화장품을 기획하든 그 요청하기만 하면 그에 맞는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인디 브랜드라고 해서 새로 한국식 화장품을 지향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브랜드들이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그 자회사인 미국에 있는 그 화장품 회사 거기를 통해서 이런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특히 이번에 가장 취약했던 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번 연초에 법인장 중국 코스메카 차이나의 법인장을 교체하고 또 이 아드님이 경영권 승계를 받으면서 이 중국 쪽을 자신의 경영 능력을 검증받는 그런 그러니까 이 테스트 베드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외 분야에서는 대부분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만 1,824억이고 영업이익은 272억을 달성을 했고요. 당기순이익은 223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44%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78.8%,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161%가 증가한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를 화장품 주지에서 가장 좀 중심에 두고 보시는 게 앞으로의 실적 면에서, 그러니까 수익률 면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호텔, 레저, 카지노를 넘어서 K-뷰티까지 관심을 많이 받아가고 있고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도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실 종목으로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 골라봤고요. 이어서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나와주고 계신데 오늘은 포착주 어떻게 준비해 보셨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좀 고가주 뭐 몇만 원짜리 하면 이게 비싸 보인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좀 저가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하지만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죠.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은 AI 쪽에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이런 그 한한령 해제의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이런 쪽으로 이 소비주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도 내수 진작을 해서 여러 가지 소비 쪽에다가 그러니까 인벤트를 주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 내수 쪽 관련된 종목들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쓰고 그 관세를 환급받는 그런 면에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가 그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를 하고 관세를 이 환급받을 때 거기서 수수료를 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업을 우리나라에서만 하느냐 싱가포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올 연초만 해도 그 프랑스에도 하고 있었고 프랑스 올림픽 관련해서 이 수익이 많이 날 줄 알았는데 그 프랑스 법인이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이렇게 두 개 법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을 꽤 괜찮게 내고 있어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올해 예상으로는 2천만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볼 것은 상반기에는 우리나라가 조기 대선이니 말 그대로 작년 연말에 뭐 12월 달에 있던 뭐 계엄령이니 이런 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분기까지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거의 한 1,800만 가까이 되고 있고 그런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도 계속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원달러 환율이 1,467원, 1,460원을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everything cheap 하면서 모든 게 싸다라고 말을 하죠. 달러를 갖고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약세를 나타나고 있죠. 이럴 때는 이 수출주도 마찬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여행사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급등하는 게 수익이 날 게 뻔히 예상되기 때문이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찾는 이 관광객들이 쓰고 관세를 환급받을 때 받는 수수료를 챙기는 이 글로벌 텍스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글로벌 텍스프리는 매수가 6,5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는데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매수 수량을 늘리는 전략으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8,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 종목으로 글로벌 텍스프리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8,5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실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3분기 실적도 나왔을까요? 네, 3분기 같은 경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355억, 영업이익이 75억.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이 각각 36%, 41% 증가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계속될 건데요. 내년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 봤을 때 기저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 말 뜻은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내년 상반기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글로벌 텍스프리는 수익이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실적은 결국은 주가를 밀어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가격 조정을 받고 좀 싸게 보일 때 이럴 때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로 함께 만나봤고요. 한일령의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 흐름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공권력의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지금 공권력 신뢰 스위치는 오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공권력은 왜 공포의 대상 혹은 무능의 상징으로 변질되고 있을까요? 조직 내부의 구조적 붕괴와 국민적 신뢰 상실이 결합된 이 위기의 본질을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파헤칩니다. 첫 번째, 현장의 소진. 공권력의 현장 인력은 업무 과부하와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시민을 지키는 정의로운 행동보다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한 행정 절차와 보고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이처럼 과도한 통제 구조와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현장 인력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가로막습니다. 결국 시스템이 책임 회피를 위한 행정 절차에 몰두하는 동안 시민을 지킬 공권력의 진짜 힘은 현장에서 고갈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력의 이중성. 공권력은 강자에 대한 눈치와 책임 회피를 우선시하면서 국민적 신뢰를 잃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는 자원의 비대칭성 때문에 무능하게 비치지만 불필요한 통제나 집행 시에는 과잉 권력으로 작동하는 이중적 딜레마에 빠집니다. 특히 정치적 판단이나 조직 이기주의가 개입될 때 공권력은 약자를 방관하고 특정 세력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행태를 보이며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세 번째, 윤리의 그림자. 공권력 내부의 윤리적 붕괴는 신뢰 상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내부 비리 연출, 조직 위신을 위한 은폐 시도가 공정한 업무 처리를 방해합니다. 공권력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조직의 안정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순간 시스템은 정의의 수호자에서 신뢰 붕괴의 주체로 전락합니다. 이처럼 공권력 내부의 윤리적 그림자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와 정의의 가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공권력의 내부 붕괴를 외면해 왔습니다. 정의와 책임이라는 공권력의 핵심 가치가 무너질 때 사회는 무질서로 향합니다. 무너진 공권력의 윤리와 시스템의 책임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월가의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미국 투자사 스티펠은 목표 주가를 기존 $212에서 $250로 상향했다. 현재 주가 대비 약 34%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스티펠의 루벤 로이 애널리스트는 이번 분기에도 완만한 수준의 서프라이즈가 이어질 것이라며 4분기 가이던스 역시 낙관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GTC 기조연설에서 블랙웰 루빈 기반 인프라 누적 주물량이 $5천억 이상이라고 공개한 점을 핵심 근거로 꼽았다. 로이는 올해 말 엔비디아의 최대 매출 가능 규모를 $1,000억 이상, 장기적으로는 $1조 근접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범용 컴퓨팅에서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향후 엔비디아 매출과 이익의 최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뉴욕 증시는 18일 또다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2.8% 하락하며 AI 대형주의 조정 흐름을 재확인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리는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멀미나는 시장이라고 했는데 네. 오늘만 봐도 또 출렁출렁 시장이 하락으로 출발했다, 빨간불 켰다가 또 떨어지더니 네. 다시 또 말아 올리고 지금 시장이 정말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정말 난리입니다, 난리. 이 정도 비포장 도로 가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지금 찾아보기 힘들지만 네, 이게 웃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라고, 시장 보면. 네. 네. 그래서 좀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많을 거고 오늘도 말씀하신 이렇게 막 계속 울렁울렁하는 이런 증시가 연출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네네.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중요한 지표인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실적은 좋게 나올 건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차이다. 그래서 조금 안 좋게 받아들여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고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버블 얘기 계속 나오죠. 아니 저렇게 실적 나오는 거 봐라.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적이 나오는데도. 네. 그런데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버블이 아니다. 이게 과열 정도는 될 수 있어도 버블은 아니다. 그
과열이라는 거는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다음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과열이었지만 이제 합당한 실적으로 바뀐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숨고르기하고 가면 괜찮은 구간이에요.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 입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관세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그 연방대법원에서 발표 나올 때 이거 위헌이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월권행위다.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에 그 이제 우리가 판결을 또 다시 기다리고 있는 타이밍에 뭐 코인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급락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코인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이제 투자를 해놓은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흔들리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자꾸 동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고용 지표가 슬쩍 안 좋게 나오니까 그 의견도 살짝 사그러들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일주일 만에 우리가 2주 전에는 분명히 비컨 얘기를 들었는데 일주일 전에는 이제 금리 동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의견들. 그러니까 뉴스라는 게 왜 뉴스예요? 새로운 소식이니까 뉴스 아니에요. 특이하니까 나오는 거고 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이게 당연한 거니까 다 모두가 다수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동결 쪽으로 계속 이제 수렴해 가는 과정이다. 변동성이 지금 강한 증시라고 했죠. 금리 결정에 대해서 변동성이 강하다. 이렇게 양쪽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발표 실적 발표 잘 나왔는데 위로 흔들리니 아래로 흔들리니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수급 동향 자체는 위아래 역시나 막아놓고 있는 수렴하는 수급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 박스권 대응 계속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울렁울렁거리고 최근에 급등급락 반복하고 무슨 검은 뭐 금요일 검은 화요일 검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네. 네, 우리 그동안 굉장히 밝은 이제 시세를 받으면서 4천 위로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좀 짙게 나오기 마련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림자가 잠깐 져 있는데 요거 지나고 나면은 새벽에 또 동트면은 해가 또 밝게 뜨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시기만 지나면 또 그 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정도 취하면서 뭐 천천히 현금을 마련한다. 뭐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마련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뭐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홈런 칠 수 있을 업종 종목들을 네. 하나씩 골라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합당한 또 수익률 저희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네. 오늘은 또 그러면 이제 어떤 업종을 골라볼까요? 홈런 칠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 오늘도 소개해 주시죠. 뭘까요? 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반바지 보세 조방원이 네.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어저께 조선했으니까 오늘 방산 가야죠. 아, 조방 오늘 방 차례입니까? 네, 방산 가야죠. 네,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가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림자 져 있을 때 지금 시장 영향력으로 그리고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고 있을 때 봐야 되는 섹터들 보면은 방산주 저는 당연히 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방산도 꽤 쉬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잘 쉬고 있어요. 더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아가시던 분들은 계속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일단 실적이 받쳐주고 그쵸? 있고 네. 아직까지 전쟁 중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동은 거의 국지전 아닙니까? 전쟁보다는 국지전이 계속 벌어지고 서로 테러 전쟁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끝날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이념 싸움 아니니까 종교 싸움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끝날 수가 없다라고 보면은 중동하고 유럽 쪽에서 강력하게 또 우리나라 무기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대통령께서도 뭐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어제도 뭐 7개 분야에서 MOU를 맺었다 얘기하는데 그 분야에 방산이 없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중동을 간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에너지하고 미래 첨단 산업 같은 경우 보시면 돼요. 그러면 AI하고 에너지 쪽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수소가 됐건 원전이 됐건 이런 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AI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이 사람들도 방위는 해야겠죠? 무기 쪽 당연히 많이 사간단 말이에요. 그동안 미국에서 열심히 사갔는데 미국이 안 지켜준대요. 니네 국방력 알아서 올려라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쓱 둘러봤는데 뭐 사우디에서도 뭐 금강 같은 거 뭐 1600조 이런 식으로 맨날 발견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원하게 10조 쓴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타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에너지 국가나 이런 자원 국가들은 이게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10조 원, 20조 원 쓴다고 해서 전혀 타격이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에 그래도 보호는 받아야 되니까 계속 무기를 수입을 하는데 한국 거 좋다는데 한국 거 한번 써볼까 했더니 예상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형은 산악 지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동 지역은 사막이나 이런 쪽이 평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물도 많고 이런 부분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적중률이 뭐 예를 들어서 적중률이 뭐 한 80% 됩니다 했는데 평지로 가니까 90%가 넘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이렇게 좋은 무기를 왜 평가 절하해가지고 홍보하느냐? 아니 우리나라에선 그렇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입한 국가들에서 만족도가 생각보다 더 높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격도 저렴한데 생각보다 저렴한데 성능이 더 좋은 겁니다. 이러면 미국 무기를 그렇게 많이 수입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 무기가 계속 뭐 각종 세미나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이슈는 다 받고 있고 글로벌 4대 방산국가 뭐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이상으로도 더 상위권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자제품도 그렇고 뭐 소니의 이제 그 하청업체였던 삼성이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이 되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글로벌 3위가 되고 이런 것처럼 방산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주잔고 100억 달러의 뭐 정부 정책의 투자에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지금 새로운 소식들이나 여러 가지 좀 이제 재밌는 얘기들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로봇 시대가 오면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직접 나가면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데 로봇이 뭐 사족보행 로봇이 이렇게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등에다가 기관총 달고 다니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로봇을 인수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까지도 로봇을 혹은 드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레이더나 센서를 가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산주 재미있게 한번 여러분들이 내년 뭐 올해 말이 됐건 내년이 됐건 네. 다시 한번 빛이 비출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빛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4번 타자 업종은 방산주, 어제는 조선이었고 오늘은 방찰에 왔습니다. 방산주를 봐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의 경쟁력은 너무나 좋은데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네. 내년에 실적 더 좋을 거다라는 전망들도 너무 많고 네. 그런데 주가가 최근에 그냥 별 이유 없이 쉬고 있고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을 볼지 일단은 1루까지 출루할 안타 종목 뭘 볼까요? 큰 걸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바로 나오네요. 네, 조선의 하나오션 제가 안 바뀐다 말씀드린 네. 것처럼 방산의 안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바뀌지 않습니다. 아, 예. 예, 제가 이 종목을 딱 1년 전에 이 이데일리비를 통해서 이데일리 TV에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린 게 저는 30만 원 중반 40만 원 메리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이 지금 정도 올라왔으면 저는 과거에 뭐 5만 원 이하 전후 구간부터 그때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가 7번째 우주 강국이 됐는데 뭐 재료 노출이라고 하면서 막 흘러내릴 때 전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28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12월 6일 날 금요일 날 밤 10시 마켓 인어 와서도 여러분들께 이제 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주 초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했는데 그때 투매가 나오고 26만 원까지 갔죠. 그 이후로 그 가격은 저는 볼 수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저는 28만 원 아래에서 사시면 10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100만 원 왔습니다. 100만 원도 지나가는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나 뭐 이런 부분은 우리 다 아는 과정이잖아요. 미래 모빌리티 산업까지 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오션까지 이제 인수를 하고 하나 엔진까지 인수를 하면서 6회공을 모두를 완성한 기업이에요. 가장 완성도가 높은 기업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미국에서 맨날 무기를 수입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 뭐가 제일 얘기 나오냐? K9 자주포 그리고 탄약 운반하는 K10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와요. 미국 전 사령관들이 와갖고 극찬을 하고 간대요. 우리도 이런 거 가져가야 된다. 한국 무시하면 안 된다. 한국의 이 기술력은 미국도 가져다 써야 된다라고 전 사령관들이 와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간대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까지 나온 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저는 진짜 삼성에서 이 삼성테크인 그 인수해온 그 하나의 그 결단력 그 당시에는 욕도 많이 먹고 별의별 일 많았습니다. 위로금까지 주고 왜 우리가 한화에 가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삼성에 입사했는데 위로금도 주고 했었는데 이제 그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는 부동의 안타 종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타 종목으로는 뭐 고민 없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골라주셨습니다.
뭐 지금 뭐 100만 원 아래 살짝 내려와 있지만 아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뭐 100만 원 아래 가격을 못 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뭐 액면 분할은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갈까요? 이번에는 2루타 종목으로 방산주 뭐 볼까요? 방산주도 사실 다 빠르고 다 강하고 해서 어느 포지션에 어느 종목이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그렇긴 저는 하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순서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모두가 호타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시면 오늘은, 좋을 것 네. 같습니다. 2루타 종목으로는 풍산. 풍산. 네. 아, 예. 제가 원래 3루타 쪽에 많이 포진시키는 종목인데 풍산이 흐름이 바뀌었어요, 올해. 이게 방산 쪽이 좋아지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무슨 얘기 나와요? 작년부터 계속 서로 미사일 쏘고 하니까 탄두가 부족합니다. 이런 네. 게 계속 나옵니다. 그쵸. 그 얘기가 나온 지 한 1년 반 된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지가. 왜냐하면 각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준다 해도 자주국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남겨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소진되어 간다라는 게 얘기 나온 게 1년 반이 됐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국지전 이제 드론이나 뭐 살짝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한으로 퍼질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자주국방을 할 수 없을 만큼 다 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탄두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떠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원래는 풍산은 정말 미동이 별로 없는 우리 사람도 감정 기복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천천히 우상향하는 대신 조정도 거의 안 받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오르막길 같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동안 이렇게 힘을 응축하면서 천천히 움직였던 것을 갑자기 폭발적으로 탕 튀어나가게 스프링처럼 만들어 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한번 튀어오르고 응축돼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2루타 종목으로 원래 3루타 종목으로 갖고 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네. 맨날 그렇게 가져왔었는데 2루타 종목으로도 알려드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기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탄도 누가 만들어요? 죄다 풍산이 만듭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서 국방장관이 온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러면은 뭐 8대 수장들 모아놓고 무기에 대해서 방산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면 항상 소집되는 기업 중 하나가 풍산이다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이런 부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궁, 비궁, 형궁, 뭐 현무, K9 자주포 뭐 등등 다 그냥 여기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을 하는구나. 그럼 풍산은 일회성이 아니죠. 탄두니까 계속 수출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꾸준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로 올 때 소재 같은 경우 계속 소진되는 것처럼 계속 소진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루타로는 풍산을 주셨어요. 뭐 쉽게 K9 자주포 K2 전차 수출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네,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따라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풍산 뭐 잘 봐야 하는 종목 2루타 종목으로 최근엔 또 성격도 바뀌어서 급해졌어요. 네. 2루타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3루타로 가보겠습니다. 호타준조 멀리도 가고 높이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3루타 뭘 볼까요? 3루타 종목으로 고민을 좀 했는데 현대로템. 현대로템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쵸, 현대로템. 예. 현대로템 제가 그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교육해드리고 300%가 이미 넘게 오른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저는 기분이 네. 좋아요. 계속 들고 가신 분들도 수익 좀 깎였다라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와 나한테 얼마나 더 큰 수익을 주려고 여기까지 내리지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지금 잠깐 그림자 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나무 지나갈 때 그림자 잠깐 지나갔다가 바로 해 뜨지 않습니까? 그 해가 뜰 때 또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많이 붙여주겠습니까? 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대로템 저는 이름만 들어도 너무 설레입니다. 보유하신 분들도 설레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망할 게 아니라 와 이만큼이나 내려오면 산이 그만큼 높았다는 거니까 골도 깊네. 그러면 그 이상 또 한 번 나에게 큰 수익을 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K2 전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 칭찬이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뭐 독일이랑도 경쟁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차 이런 거 하면 독일이 최강 아닙니까? 오죽하면 전차군단이라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이랑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경우도 요즘엔 많이 나오고 있고 캐나다나 이런 데서도 뭐 미국보다 우리나라 거를 선호하는 정도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이 K2 전차의 이 수출 규모 그리고 그동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 이런 부분은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압도적으로 시장 지위가 올라가 있다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방산주 중에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쉬웠던 종목이 현대로템이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분명히 수출도 나오고 하는데 하나에로스페이스 훨훨 날아가는 동안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올라가도 다시 제자리 내려오는 수준이었고 그런데 올해 그 울분을 다 토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야구 빗대서 말로 없는 시간이니까 요기베라 얘기 제가 항상 하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대로템 자신 있게 더 큰 빛을 향해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3루타로 현대로템 지금 쉬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좋다, 네. 더 좋은 상황이다. 오히려 매수 못하신 분들은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우리가 또 말로 없는 종목 알려드렸던 것들 수익률 체크 좀 해볼까요? 네. 순위의 변화는 없는데 네. 뭐 오늘도 뭐 LS 일렉트릭 또 다시 가더라고요. 네, 뭐 레인보우 전반적으로, 로보틱스도 예, 레인보우 뭐 로보틱스도 40만 원 쪽 예. 다시 붙어 올라오고 있고 50만 원 찍고 쓱 내려가 있는데 말로 없는 달성한 다음에 휴식하는 거 아주 좋아요. 이런 네.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방산주들이 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 갈 만큼 어느 정도 1차 목표치 가고 또 쉬고 하는 이런 과정 있죠. 상승 N자형 갈 때 기본 아닙니까? 오늘 방산주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지금 40만 원 아래 내렸다 40만 원 넘어가면 50만 원 넘어서 아마 60만 원, 70만 원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8만 원 아래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28만 원 아래에서 사면 좋습니다 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거든요. 저는 이 종목도 10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방산주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말로 없는 종목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탑5까지 봤고요. 오늘의 그러면 그렇게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해주신 네. 방산주 말로 없는 종목을 선정을 해주시 어떤 건가요? 나올 때가 됐죠. 네, LIG 넥스원입니다. 뭘까? 아이라이즈 넥스원. 네, 이 최근에 종목이- 근데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좋지 않나. 오히려 더 기회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림자가 이렇게 산이 높으니까 그림자도 좀 짙게 져서 여러분들이 좀 실망할 수 있는데 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시즌 1에서 뭐 195%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생각보다 강한 하락이 나오고 큰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낮잠 잠깐 자고 가면은 조금 회복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큰 휴식을 취하고 있다. 밤에 깊게 잔 거예요. 7, 8시간 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완벽하게 쌩쌩해져서 그 다음날 뭐 근육도 그렇고 뭐 시력, 뇌 다 회복해가지고 멋지게 움직이잖아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숙면을 취하고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이제 뭐 양대 산맥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는데 LIG 넥스원은 그냥 미사일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센서 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센서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금은 직접 사람이 가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드론이나 로봇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드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 어디예요 하면은 저요 하고 손드는 기업이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정찰기나 이런 영상 추적 쪽으로 아주 타이 추정을 보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해서 세트레가에 인수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고 이제 사적 보행 로봇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적 보행 로봇이 강아지하고 비슷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발로 이렇게 가는데 등에다가 기관총이든 무기든 싣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지금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력을 하나하나 내보내고 있는 기업이 바로 LIG 넥스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IG 넥스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간단하게 네. 세워드릴게요. 지금 많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뭐 40만 원 전후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더 내려와 있는데 그 구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1차 목표치 기존에 설정해드렸던 60만 원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70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골이 좀 깊었지만 목표치는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손절가는 한 36만 원 이탈하면은 뭐 정리했다가 회복할 때 또 다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천천히 분할로 그냥 나는 손절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분할로 사는 것도 방법이 된다.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LIG 넥스원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하락은 더 높은 상승을 위한 거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이번 주에 조정이 나와서 약간 골이 깊어졌는데 오히려 뭐 더 좋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방산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네. 아마 좀 고민이 해결되고 걱정이 좀 줄어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로 없는 종목 LIG 넥스원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또 이재선 파트너님 바로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죠. 네, 제가 뭐 3시부터 시작이니까 얼른 뛰어가서 할 테니까 여러분도 이데일리 TV 그 유튜브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고 인사 하나 남겨주고 기다리시면 네. 제가 금방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의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미국발 한파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을 진행하면서 점차 맑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계감에 주가가 2.8%가량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가량 추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런 장을 보고 시작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한때 3,900선을 내려놓으면서 오늘 비가 내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주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AI 거품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간밤 미증시에서는 구글 CEO가 AI 거품이 터졌을 때는 면역이 있을 회사는 없다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이 오늘 우리 반도체주의 투심을 급격히 냉각시켰습니다. 이어서 방산주는 오늘 구름이 낀 모습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이 정상회담에서는 7개의 MOU 체결 그리고 350억 달러의 세일즈 외교가 체결됐습니다. 이 350억 달러 중에서 200억 달러는 인공지능 그리고 150억 달러는 방산과 원전에 쓰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협력 기대감에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방산주도 그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어서 로봇주입니다. 로봇주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맑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의 피지컬 AI 협력을 공식화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휴머노이드형 AI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추정되자 오늘 로봇주는 엔젤 로보틱스를 필두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화장품주와 백화점주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쾌청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으로의 여행 수요가 한국으로 쏠리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행 플랫폼 취날 기준 지난 주말 중국인 해외여행 인기 1위가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백화점주 안에서는 호텔 신라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화장품주 안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은행주입니다. 은행주도 오늘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국회 논의가 처음 진행되는 가운데 그 기대감이 오늘 은행주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의 전망은 장밋빛입니다. 내년도 영업이익이 80조 원이 될 것을 전망하며 목표가 65만 원에서 73만 원 상향 조정했고요. 이어서 SK 스퀘어, SK 하이닉스가 부진하다 보니 오늘 SK 스퀘어 주가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증권가에서는 지주사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력 그리고 정책 모멘텀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평가 속에서 목표가 35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입니다. 오늘 네이버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이 내년도 두나무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NC소프트입니다. 오늘 대만과 우리나라에서 12시에 신작 아이온2를 출시했습니다. 출시된 직후에는 이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접속 장애도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그동안의 기대감을 소화하면서 재료 소멸이라는 이유로 오늘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고려아연입니다. 오늘 주가는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영품과 MBK 연합이 내년 3월에 있는 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 지분을 더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경영권 분쟁
경쟁 3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보통 이런 분쟁 이슈가 나오면 지분을 매입하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곤 합니다. 고려 아연도 오늘 마찬가지로 경쟁권 분쟁이 재점화되자 오늘 투심이 강하게 쏠리며 주가는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봐야 할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협력 기대감 속에서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엔젤 로보틱스는 또 다른 호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세계 최초로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에 오늘 주가는 맑음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고 이어서 파인엠텍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최근 파인엠텍이 단행한 57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에 대해서 신규 대형 고객사 확보 가능성을 짚자 오늘 주가에는 햇빛이 들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11월 19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정호의 업종 진단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AI 관련된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돼서 반도체 기업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반도체 대장주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용융자 잔고가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으니까 매수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반면에 외국인이 이 두 종목에서 7조 원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지금 수급에 대한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의 극단적인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전형적인 개인 레버리지 피크고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 물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을 파는 물량을 담아가면서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증시를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가열 신호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만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계속적인 주체가 됐을 때 주가의 상승 탄력과 이런 부분이 잘 나와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인들만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단기 과열성, 변동성 확대의 신호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종장고 사상 최대치라는 거는 어떤 개인들의 레버리지가 이제 상당 부분 다 동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여기서 주가를 더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한다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개인들의 수급뿐만 아니라 이제는 집 나간 외국인들의 수급까지도 어느 정도 들어와야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무서운 게 이렇게 신용장고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은 주가가 급락할 때 반대 매매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 나오고 또 반대 매매가 나오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시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은 어떻게 본다면 나중에 시장의 변동성에 어떻게 당할 수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증시가 흔들릴 때 어떻게 보면 지금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다가 증거금이 없어서 정리를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나 이런 부분이 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는 지금은 조금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변동성 국면이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고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의 하락에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의 뷰가 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AI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사이클의 초입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AI 반도체 산업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펀더멘탈로만 보면은 지금은 슈퍼사이클 초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들 이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메모리 관련해가지고 이제 재고가 이미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4분기 디램 가격이 최대 25% 상승 전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일부 메모리 같은 경우에 최대 60%까지도 가격을 올린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뭐냐?
된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팔 수량도 많이 없다.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만큼 지금은 누가 봐도 펀더멘탈적으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입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내년 HBM 물량이 사실상 완판이 됐다라고 거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AI 수요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하게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HBM 물량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 5년간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성이다라고 밝히는 만큼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지금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떻게 본다면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반도체 초기 구간이니까 이 구간만 잘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초입 구간이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우상향이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조정해서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HBM뿐만 아니라 DRAM, 메모리까지도 이제는 풍기 형상이 나오는 시대인 만큼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괜찮은 전략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성장성을 보게 됐을 때 슈퍼사이클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최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점점 더 좀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우리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뭐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중지하겠다 이러한 통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변수가 반도체 공급망이라던가 뭐 다른 섹터에 영향을 어떻게 줄까요? 네, 반도체 관련 공급망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네. 반도체 공급망이다라고 말을 하면 흔히 이제는 미국 그리고 대만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4개 국가를 주요적으로 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망 관련해 가지고는 제한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지금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관광, 외교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쪽에서 더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이랑 싸울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일본과 중국까지도 싸워준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쪽에서도 또 수혜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맞물려서 지금 오늘 장에서도 약간 테마성이 짙은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수산물 관련주들 이런 종목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관광 수요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강력하게 중국에서 일본 관광객 수요나 이런 부분을 자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관광주들이 올라가는 모습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무비자 관광이나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나서도 관광주들, 여행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중국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만큼 실적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번에 뭐 중국과 일본에서 어느 정도 이 한일령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혜는 받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거를 너무 실적까지 보고 판단하자라는 것보다는 약간 테마성으로만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관광 외교 쪽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뭐 뉴스를 보니까요. 그 일본의 아이치현 호텔의 11월 달에 중국인 예약 취소가 지금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사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가 일본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1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이번 반사 이익을 관광 쪽이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본 이야기하면요. 엔저 현상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이러한 엔화 약세가 장기화가 되면서 반도체라던가 IT 기업들의 뭐 투자 심리도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기업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 주는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부정적인 요인은 요즘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이탈을 많이 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자금이나 대만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이탈이 되면서 일본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엔저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경기 부양이나 기업 개혁, 기대에 있는 일본 증시로 이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본 장비나 부품 이런 부분이 이제 수입 가격이 하락이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국산화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을 하겠지만 일본사 뭐 부품과 소재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기존에 들어왔던 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게 들어온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득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엔저 현상으로 어떻게 보면 포토레지스트, CMB 슬러리, 웨이퍼, 세정용 화학약품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소재나 이런 부분이 가격이 싸게 들어와 준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울지 몰라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일본 이야기 하다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국내에 두 기업만 해도 1,000조가량을 투자하거든요. 네, 그러면 공장을 짓고 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소재 부품단 그럼 계속 봐도 좋을까요? 국내? 어떻게 보세요? 국내는 전 소재 부품단을 먼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공장 확증이나 증설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어떤 투자 A가 나왔을 때 장비 관련주들이 올라가줬던 모세가 나왔지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10월 달로 돌아가 보자면 장비주들이 먼저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톤을 받아서 상승 랠리가 나왔던 종목들을 보면은 대다수 이제는 부품 관련주 쪽으로 이동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PCB 쪽이 어느 정도 강세를 두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수페타시스나 대덕전자 그리고 뭐 테스트 소켓이나 이런 리노공업과 신텍 이런 기업들까지도 확산되는 모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뭐래도 디램과 이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부품 쪽, 특히 부품 쪽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소재, 그 다음에 장비 관련. 왜냐하면 장비 관련해가지고는 한번 수주를 받을 때나 이럴 때나 워낙 덩치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부품과 소재는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투자는 부품과 소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재 부품단 뭐 장비가 움직이긴 하는데 어쨌든 소재 부품도 공장 증설 후에 사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듯합니다. 장기적인 업황에 대한 뷰는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크게 반도체 기업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 업종이 휘청일 때 어떠한 업종이나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뭐 금융사, 보험사, 은행사, 지주사 요즘에 어떻게 보면 정책주랑 맞물려 있는 섹터들을 조금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이 섹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대다수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번에 KRX 보험지수가 11월 들어서 10% 인상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 증시, 글로벌적으로 약간의 AI 거품론과 이런 부분이 맞아 떨어질 때 국내 정책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 있는 지주사, 금융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들 알다시피 뭐 상법 개정이다 아니면 배당 분리가세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배당 관련주들은 항상 연말로 되면 될수록 조금 약해지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약했던 모세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번 연도보다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이번에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느 정도 배당 관련주들은 시세를 분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들어가도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반도체가 주춤일 때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 AI 관련된 섹터들이 없는 섹터를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제약바이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뭐 코스닥 지수나 아니면 코스피 지수가 빠지던 말던 이 개별 호재로 집중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AB의 바이오의 기술 수출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K바이오가 한 단계 위상이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의 4조에 육박하는 기술 수출이 나와주면서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기다렸던 부분 이제 기술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임상이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보다 회사의 성장성과 안정성이 더욱더 돋보여지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는 또 내년에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또 계속적으로 모아가준다라고 본다면 한 번에 시세 분출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비만 관련 종목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
부분이 누가 뭐래도 지금 글로벌 제약사, 뭐 일라일릴리언의 네, 노보노디스크나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다들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회사가 급성장하는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른 기존에 강자했던 뭐 화이자나 이런 머크나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안 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더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반도체를 제한 토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제약 바이오가 보통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별 이슈로 가잖아요. 그렇다면 그 저희가 기술을 갖고 있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ABL 바이오 보면 좋을까요? 비만 치료제는 한미약품 어떻게 보세요? 네. 한미약품도 제가 네. 엄청 많이 말씀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가격대가 이제 많이 올라갔던 네. 부담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내가 이때까지 좋았던 종목들이 조정이 들어오면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 ABL 바이오 다음에 뭐 다음 기술 수출의 타자가 뭘로 얘기가 나오냐면 페트론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 차례도 큰 차례 불렀던 만큼 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다 모르겠다. 나는 그래도 가장 안정성 있는 종목을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알테오젠을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반도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섹터를 좀 반도체가 출렁일 때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종목들도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연간 AI 투자는 1,1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게 그냥 여기서만 이르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아주 익스포넨셜리 늘어난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똑같은 리소스를 다 투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만한 리소스를 우리가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리소스 없는 리소스, 작은 리소스를 집중하는 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대한민국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요. 당연히 뭐 의료, 금융, 그다음에 법률 등등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제 분야들은 다 버티컬 AI의 대상입니다. 이 모든 걸 저희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은 뭔가 AI를 써야 되는 거니까 내 분야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어려움입니다. 나쁘게 아주 잔인하게 얘기하면 어떤 거는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지원해서 똑같이 다 나누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소스를 어떻게 집중하느냐 이게 아마 정부나 기업이나 모두 고민해 볼 얘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AI 스타트업 시장을 따로 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스타트업 똑같은 시장에다 맡겨서는 그만큼 현재로 있는 제도와 얘기가 AI의 규모와 스피드를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시장이나 그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솔직히 AI 제너레이션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는 AI로 무엇인가 무장돼서 이 일을 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거기 시장이 있다니까 거기서 참여해서 무엇인가 거기서 내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몰린 거죠. 하지만 진짜 AGI를 써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기존의 기업에서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AI 제너레이션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걸 뜻하는 형태의 이제 AGI 제너레이션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게 되면은 이것이 아마 AI 시장의 미래의 역동성을 상당히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요일 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두 분 모셨고요.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특징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가 좀 이어진 하루인데 오늘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외국인들이 다시 또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1조 원 이상의 순매도, 코스닥도 매도세를 이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기관들, 개인들이 좀 매수에 나서곤 있습니다만은 좀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난 11월 5일 또 코스닥은 11월 7일이었죠. 장중 저점이었던 3,867포인트 그리고 864포인트를 오늘 장중에 이탈이 됐다가 회복 시도도 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조심스럽게 직전 저점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하방을 좀 보여주려는 이러한 모습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방원전 기존의 주도 종목들이 아침 9시 반까지만 해도 아주 급격한 매도 공세가 펼쳐졌습니다만은 오히려 저점 매수세들도 들어오면서 하락폭을 축소시키려는 이러한 모습들도 의미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동차 쪽이라든가 로봇 또 여행, 화장품 이런 쪽들이 이제 틈새를 이용해서 좀 강세 기조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차별화되는 전반적으로 심리는 위축돼 있지만 그래도 뭔가 직전 저점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를 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의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중에 저점을 이탈하긴 했지만 또 회복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기도 했고요. 오늘 일단 시장이 좀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안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지금 상황은 결국 미국에서 계속 촉발되고 있는 AI 거품론에 대한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뭐 코스피 시장에서 대량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결국 이런 그 반도체 대장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타겟이 돼가지고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과연 뭐 종목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시장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연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시장에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쪽은 역시 이제 중일 갈등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관련 업종들이 조금 이제 오히려 확산되는 모습이에요. 초반에 이제 뭐 관광이라든가 여행 관련주들이 올라오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수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어떤 흐름들이 조금 또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오늘 이제 또 중국 일본 수산물 관련해서 중국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러면서 약간 그 경제 제재 쪽으로의 어떤 조금 이제 그 확전 가능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기술주, 그러니까 미국도 이거 마찬가지인데 기술주가 아닌 쪽으로의 흐름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헬스케어 업종이 최근에 굉장히 좀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사실은 이제 틈새를 타서 기술주 아닌 쪽으로의 또는 오늘 금융주 같은 쪽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나타나는 것이 이런 흐름들을 좀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를 누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변동성이 큰 가운데서도 상방이 계속 막히는 그런 흐름인데 그렇다면 이제 기술주에 대한 관심을 좀 내려놓고 다른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야 하는 건지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봐야 하는 건지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저는 우리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아주고 올라가기 위해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가 절대적이다. 그것이 살아있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아야만 다른 섹터라든가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중에 저점이 지난 저점들을 깨기도 했지만 의미 있는 것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번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내다보면서 결국 내일 아침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이 된 그런 움직임들, 역발상적인 것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술주를 지금은 좀 관심을 내려놓아야 할 타이밍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보아야 하는 걸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AI 거품론이 과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주들의 투자가 결국은 이제 좀 이 투자에 대한 비용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시장의 이런 부분들을 촉발시키고 있는 건데 오히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수혜를 보는 입장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익의 증액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이제 내년에 그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놓고 볼 때 저는 뭐 이번에 이제 이런 반도체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조정이 또 정말로 좋은 매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도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또 73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어떻게 좀 주가의 반전이 있을지 또 어떤 흐름으로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결국에는 0.6%대 내려갔다가 현재 0.4%대 약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좀 낙폭 축소하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935포인트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닥 쪽은 0.86% 전일 대비 내림세고요. 871.16포인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약 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의 물량이 좀 빠져나갔습니다. 1조 원대 매도 우위 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개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가 좀 받쳐줬습니다. 기관이 6천억 원대, 개인은 4천억 원대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비슷한 수급 흐름, 외국인이 8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좀 덜어냈고요. 기관이 물량 사들이면서 800억 원대 매수 우위, 개인도 소폭의 매수 우위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1월 19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팽팽했던 수급 공방만큼이나 지수도 팽팽하게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갔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의 수와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의 수도 엇비슷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우리 시각으로 하루 앞둔 오늘 시장에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상황 알아보시죠.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오늘 반도체 기업들 대장주들이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일제히 1%가량 빠진 채 마무리가 됐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기업들을 조금 쉬어서 보자라는 그러한 시각이 나오면서 오늘도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력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LS일렉트릭이 오늘 3%가량 반등을 시도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고요. 효성중공업은 빠지면서 섹터 안에서도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기가 무려 5%에 가까운 강한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오늘 주가 역시나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코스맥스와 같은 화장품 기업들의 오늘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오늘 분위기는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년간 국내에 4조를 투자하겠다는 소식 외에도 미국 공장을 인수한 후에 즉시 증설하겠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0.7%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금융 지주사들 오늘은 소폭입니다만 반등을 시도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우호적인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가운데 펩트론이 무려 7%가량 상승을 했고요. ABL 바이오도 1.9%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시장에서 섹터 단을 보게 된다면 로봇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엔비디아와 삼성의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강했었죠. 대장주라고 불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 이상 상승하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고요. SPG가 무려 26%가량의 급등을 하면서 종가까지 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오늘도 안에서 좀 엇갈리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리노공업은 1.4%가량 빠졌지만 심텍 같은 경우에 1.2% 상승이었고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1.8%가량의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섹터 안에서도 엇갈린 움직임이 특징적이었던 하루였습니다. 엔터주들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오늘 게임주들의 엇갈린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아이온2 신작이 발표됐지만 오히려 재료 소멸로 하락을 한 기업도 있습니다만 신작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섹터 자체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요. 개별 이슈로 종목별 움직임이 현저하게 차이 난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종가의 움직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수요일장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대 약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 흐름 이어갔고요. 3,929.51포인트에서 마감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도 0.8% 내린 871.32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0.68%대 비슷한 내림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 하락 출발한 이후로 그래도 오전장쯤에 좀 올라가려는 흐름도 나타났었는데 상당히 좀 막히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엔 0.6%대 내림세, 장중에는 3,854포인트까지 저점을 좀 낮추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비슷한 일중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하락 출발한 이후 오전장, 오후장 기점으로 상승을 전환하기도 했지만 이내에 하락 전환했고요. 0.8%대 약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물량을 던지면서 1조 원 넘게 물량을 출해냈고요. 1조 511억 원의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개인이 물량 받아갔고요. 기관 6천억 원대, 개인은 4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도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외국인이 700억 원대 물량을 출해했고요. 기관이 그 물량 거의 다 받아가는 모습, 개인은 소폭의 매수 우위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집중한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SK텔레콤이 1위에 올라왔습니다. AI 클라우드 관련해서 엔비디아와 협력한다라는 점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효성중공업도 오늘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고요. K뷰티 대장주 APR이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달에서는 2차 전지 에코프로가 외국인의 주목을 좀 받았고요. 코스닥에서 소부장단에서는 반도체 쪽에서 ISC, 테크행이 외국인의 선택을 받아갔습니다. 제약바이오단에서는 D&D 파마텍,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 외국인의 순매수세 집중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 APR 종가 마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반사이익이 기대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 K뷰티 관련 종목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APR의 경우에도 4%대 상승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장중에 22만 5,500원까지 또 고점을 높이기도 했고요.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K뷰티 대장주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주가는 약세 보였지만 기관의 순매수세가 다시 한번 또 들어와 줬습니다. 반도체 투탑으로 외국인은 아니었지만 기관의 순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오늘 키움증권이 리포트 내놓으면서 4분기 영업이익 15조 원대 넘을 수 있겠다라는 이유로 목표 주가 73만 원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삼성전기와 SK스퀘어의 경우에도 기관의 순매수세 이어졌고요. 기관이 오늘 현대차를 순매수하는 모습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 K뷰티 종목 안에서는 기관은 실리콘2를 선택하는 모습이었고요. 로봇2들 흐름 역시나 좋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 로보티즈가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리가킹 바이오는 최근 기관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봇주 흐름이 오늘 특징적이었는데 역시나 SPG 장중에 가장 많이 오르면서 로봇주 시세를 이끌어줬습니다. LG 사이언스파크와 로봇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MOU 기술 협력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했고요. 결국에는 26%대 급등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 38,350원에 마감가 형성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오늘장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미국 기술주들이 연일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증시까지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나흘째 약세를 그리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를 앞두고 시장에는 경계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 역시나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AI 반도체에 대한 거품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엔비디아가 어떠한 실적 성적표를 내놓을지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얼마만큼의 성장성을 이야기할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된 뒤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의 방향성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삼성과 로봇 관련된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에서 로봇 기업들의 강한 시세가 눈에 띄었죠. 엔비디아가 삼성과 휴머노이드를 개발 중이다라는 공식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삼성은 디지털 트윈과 AI 팩토리를 구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부품주들의 강한 상승이 눈에 띄었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일째 저희가 중국과 일본의 갈등 격화에 대한 이야기를 파이널 포인트에서 이야기해주는 듯합니다. 점점 더 그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이 실탄 훈련에 대한 이야기 서해안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일본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 거기다가 일본의 여행에 대한 취소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일본 영화를 보는 것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가 원래는 일본이었는데 며칠 사이 한국으로 변화됐다라는 그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일본이 대만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압박의 수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여행과 항공 면세점은 물론이고요. 오늘 수산물 관련 기업들 여기에다가 희귀 금속까지도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섹터가 상승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이로 인해서 이슈가 있는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시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내일장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지수는 이틀 연속 밀렸습니다.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면서 D-1이었는데 시장의 경계감 좀 여전했던 것 같은데요. 내일은 또 어떤 시장 펼쳐질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내일 장중에는 미국 시장에서 FOMC 의사록이 나오지만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침 새벽 6시쯤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아니냐.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항상 넘어서는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업계에서 쉽게 얘기하면 월가에서는 내년도 매출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한 41% 정도 소위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엊그제였죠. 젠순왕이 5천억 불 또 우리 발주 받았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네. 한 54% 정도의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이 어느 쪽에 근접하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 그리고 전체적인 AI의 거품론과 관련된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줄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내부적으로는요. 삼성전자가 사실은 지난 7일 날의 저점이었던 바로 94,000원
바로 이 자리가 오늘 94,600원이 저점이었었는데요. 지지가 되느냐.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른 11월 5일 날에 장중 저점 정확히 53만 2천 원이었는데요. 이 53만 원이 잘 유지가 돼주는지가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저점을 형성해 주면서 재차 반등 시도를 할 것이냐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런 점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결국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대규모 매도를 보였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이 선물 쪽에서는 소폭이지만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도 뭔가 외국인들도 선물 쪽에서 먼저 항상 움직여준다는 걸 감안하면 네. 이러한 순매수 강도를 확인하면서 현재 시장 조금은 좀 더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지지선 잘 반도체 투탑이 만들어 주는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주목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번에 굉장히 그 디테일의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AI 거품 논란에 대해서 뭔가 뭐 이제 코멘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실적에 대한 이런 거는 사실 별로 흠잡을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디테일에서의 어떤 시장의 해석이 굉장히 이번에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그 미국의 9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돼요. 이제 셧다운 때 발표가 못 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가 되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인 게 이번에 시험률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역시 12월에 지금 금리 인하를 두고 이제는 반반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기존에 이제 민간 고용에서 우리가 나타났던 그러한 지금의 고용 둔화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뭔가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저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단기 바닥이 확인이 됐느냐 여부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하나 주목할 부분은 결국은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코스피 시장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에는 외국인의 매도의 어떤 강도가 좀 슬로우해졌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뭐 여기서 저는 오늘 한 2조까지도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한 1조 2천억 원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제 지수가 정말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바닥을 확인하면서 다시 반등의 이제 시도가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 내일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단에서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시장에서 그럼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의원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울 때는 좀 큰 놈한테 가서 숨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전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좀 올라왔죠. 자연스럽게 오늘 좀 숨고르기가 같이 연출됐는데 무엇보다도 대미 원전 진출이라든가 전력망 구축 시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 또 무엇보다도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급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라면은 어떤 면에서는 전력 판매가 그만큼 더 증가할 수 있는 동인이 된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올해도 당연히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정하는 것들을 보면은 최소한도 150억대 후반에서 200억 내외의 영업이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한국전력의 안정적인 이익성 장세에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의 원재료 부담이 많이 경감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결국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봤을 때 배당의 성향도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시점에서 좀 여러분들 리스크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손절가를 짧게 잡았습니다. 지금 21선이 지나가고 있는 45,00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6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흑자 전환한 이후로 안정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목표가 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주목해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좀 반등을 했죠. 실리콘2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화장품이 API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외국인들 많이 샀고 실리콘2는 기관들이 오늘 많이 샀어요. 사실은. 네. 이제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3% 이상 상승을 했는데 역시 이제 최근에 바닥을 좀 확인했습니다. 4만 원 정도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서서히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3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세 개 분기 만에 미주 지역에서의 성장세가 나타났다는 부분. 사실 계속해서 그 앞에 분기에서 좀 기대를 배반하면서 주가가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빠졌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좀 달랐다는 거. 이게 좀 특징적이고요. 역시 최근에 보면 중동 지역이라든가 유럽 지역이라든가 이게 사업 전략이 확장 따른 어떤 성장 모멘텀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실리콘2는 결국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인디 브랜드들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어떤 그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권역을 확대시키고 또 이제 매출처의 다변화를 주도하는 업체가 결국은 실리콘2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2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주가 자체가 지금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저는 부담은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일단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이제 바닥권이었던 4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뷰티 업계 안에서의 독보적인 가치를 좀 주목해보자 실리콘2 55,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내일 시장 한마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은 어떤 포인트 주실지 위원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추가 상승이 연출될 때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거나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단기간에 급락을 하면서 또 갖고 있던 현금 아무 때나 또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젠 이중 바닥을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조금 한 템포 늦추는 이런 여유 있는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유를 갖자.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요. 사실 이제 뭐 시장이 최근에 이제 변동성도 강해지고 또 이제 급락이 나타나고 하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심리예요. 사실 맞아. 이제 주식은 항상 심리의 게임인데 결국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다른 것보다도 뭐 수급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투자 심리가 이제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바닥도 확인할 수 있고 뭔가 추가적인 반등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 시장의 투자 심리 회복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취합하셔서 내일도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도 2시에 더 좋은 투자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샷.